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어제 시간에도 포토리딩과 소립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오늘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 있는 포토리딩하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소립자 어떤 관계가 있으며, 소립자는 과연 우리가 성경 포토리딩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것이며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읽는 성경은 실제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효과는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이라고도 말하지요. 오늘은 그 전문가들이 쓴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읽는 성경이 과연 얼마나 과학적으로 뒷받침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읽는 포토리딩과 PM 독서법에서 어떤 것이 내 영혼에 작용하는 것이며, 또 내는 오른쪽 뇌에 작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토리딩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알지요. 포토리딩, 사진 찍듯이 책을 읽어서 머리에 저장하는 거죠. 소립자. 이 소립자란 말을 여러분이 좀 아는 사람 알지만 잘 모를 겁니다. 뉴턴 하이라이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과학 잡지입니다.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이 과학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려면 이 과학 잡지를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립자, 오늘 강의 주요 내용은 소립자입니다. 소립자. 그러니까 이제 뉴턴 과학 잡지에서 말하는 소립자는 뭐냐? 자연계의 근원, 자연계의 근원이자 우주 탄생 수수께끼의 열쇠. 우주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그 열쇠가 바로 소립자입니다. 현대 과학의 최대 관심사는 히그스 입자를 찾는 것이고, 최첨단 물리학 실험장치 LCH와 그 연구 내용은, 그래서 제가 아까 책을 오늘 강의는 책 한 3권, 4권 중심으로 합니다. 양자론이라는 책을 내가 뒷받침을 했습니다. 양자론. 뉴턴 하이라이트라고 해서, 이거 잡지가 참 좋습니다. 역시 또 아인슈타인과 보, 양자 물리학의 대가 아인슈타인과 보, 또 코페르니쿠스에 대해서 오늘 아인슈타인하고 보 중심으로 하는 그 책 내용입니다. 양자역학이라고도 얘기하죠. 양자역학 또는 양자론, 양자물리학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뭐냐, 양자론이 무엇이며,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가장 작은 세상 속에 가장 작은 것인데 가장 거대한 일을 하는 혁명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죠. 눈에 안 보이는 가장 적은 것, 아까 소립자 그래. 그 소립자가 세상에서 가장 적은 것인데,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존재인데 그것이 가장 큰 일을 한다 이죠. 그래서 그 가장 거대한 혁명,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양자물리학이라는 것은 미시세계, 아주 작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물리학입니다.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 실험적으로 이거는 그런 것, 전자혁명 같은 것, 그런 거를 통해서 이거 보통 장치로 가지고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연구하는 학문이 양자론,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입니다. 미시적 물질이, 아주 안 보이는 겁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가 우리 벽 알죠? 콘크리트 벽입니다. 그냥 보통 이거 시멘트 벽 정도가 아니고 벽돌벽, 아주 그리고 또 콘크리트, 시멘트로 아주 두껍게 한 벽과
지구를 뚫고 나갑니다. 뭐가? 소립자는 존재는 벽도 뚫고 나가고, 소립자 벽도 뚫고 나가고, 지구도 뚫고 나갑니다. 지구란 것은 우리가 서울에서 뚫으면 저 남미가 나오죠. 브라질 쪽으로 나옵니다. 그걸 뚫고 나간 관통하는 일을 누가? 소립자가 합니다. 아까 소립자 얘기했죠. 오늘 중심은 소립자라 그랬습니다. 소립자. 예, 소립자. 오늘 중심은 소립자. 이것이 지구도 관통합니다. 벽도 관통합니다. 우리 몸도 관통합니다. 모든 것, 이 소립자는 무엇이든지 방해가 되지 않고 다 통과합니다. 그야말로 우주에 말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소립자입니다. 그럼 이것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소립자의 역할은,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첨단 과학에, 우리 생활에 모든 것에 다 이 근본 바탕을 두고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LHC라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LHC, 가장 거대한, 아주 LHC란 건 이 노란색 보이죠? 이게 이 바운다리가 몇 킬로야? 27km입니다. 27km 큰, 27km면 한 면 단위 좀 될 겁니다. 업 단위. 그런 큰 대량적인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여기 뭐 제네바, 여기 스위스 제네바의 바깥에 국경, 이 프랑스와 스위스, 프랑스가 가까이 있고 스위스는 여기 이 나라가, 여기 뭐 국제 제네바 국제공항이 있어요. 국제공항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우리 국제공항이라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김해공항이라든가 영종도 공항이라든가 뭐 다 커요. 그런데 그렇게 큰 공항이 요밖에 안 되는데 이 연구소는 이렇게 큽니다. 연구소. 비교가 되지요. 여기는 제네바 시가지입니다. 시내입니다. 그 위에 집들이 많습니다. 동네가 있고. 엄청난 그 위에 집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이냐, 밑으로, 땅 밑으로 얼마 내려가냐? 100m입니다. 100m의 깊이로 땅 속에 이 연구소가 있습니다. 무엇을 연구하기 위해서? 소립자,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브레인 집단, 머리가 좋은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땅 밑에, 위에는 보통 자유시민이 살고 있어요. 땅 밑에 연구소가 있거든요. 바운다리가 얼마나? 27km. 여러분들 운전해도 27km는 한참 갑니다. 고속도로 100km 달린다 해도. 어마어마한 대단히 연구단지가 프랑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이 밑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하느냐? 여기서 하는 것은 소립자 연구입니다. 소립자. 물론 소립자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에 나왔죠. 타이틀에서 소립자를 거기서 연구합니다. 사람 숫자는 얼마냐? 연구 박사들이 10,000명이다. 10,000명. 10,000명이나 되는 그 유명한 박사들이 그 안에서 연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LHC의 연구소에서 소립자 연구시설입니다. 이게 우리가 뭐 상상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연구단지. 왜 이렇게 그러면 큰 바운다리 땅을 또 지하입니다. 100m 지하에다가 이런 연구소를 짓고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것을 무엇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소립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립자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전부 다입니다. 우주의 것도 전부 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우리가 늘 생활하는 거, 스마트폰, 방송에서 나는 전파, 그리고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엑스레이, 뭐 여러 가지 CT 촬영하는 것,
모든 것이 다입니다. 모든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최첨단의 과학의 모든 행위가 바로 소립자라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연구합니다. 원인을 밝히고 또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 그러면 이게 소립자란 것이 무엇인가? 소립자의 뜻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기 지구가 있죠. 지구. 지구는 우리 잘 압니다. 둥글게 생겼고 이렇게. 지구가 여기 이 지구가입니다. 이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조그마한 요 일본을 상징 일본 뭐 동경에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또 서울에도 있겠죠. 서울에 또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야구장 이거 야구장입니다. 야구장이 바로 지구가 이게 뭐냐면 원자입니다. 원자. 지구가 한 우리가 원소, 원자, 원소, 분자, 원자라 그러죠. 지구가 한 원자인데 한 개의 원자인데 그 안에 원자 안에 뭐가 있으면 핵이 있잖아요. 핵. 원자 핵이 있습니다. 요거 야구장. 원자가 이 지구인데 원자 핵은 야구장만큼 안 돼요. 야구장 우리 알잖아요. 뭐 곳곳 우리나라 프로야구 때문에 곳곳에 도시마다 야구장이 있죠. 그런 거기 원자 핵이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원자입니다. 그러니 원자하고 원자 핵과 그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지요. 그래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 원자 핵은 우리가 야구장만 합니다. 그리고 또 공이 있지 않습니까? 야구하면 공이. 야구장의 공은 여기 조그맣게 여 관중석에 앉은 사람이 공 보이겠어요? 잔디밭에 공이 떨어졌다면 안 보이겠죠. 그 정도로 작은 것이 원자 핵입니다. 그러나 원자 핵은 무섭지요. 그리고 핵폭탄, 파괴한 미사일에 쏠려간 핵폭탄, 핵실험하면 난리가 안 납니까? 그 정도로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폭발력과 위험을 가지는 것이 핵입니다. 핵. 그럼 핵 속에는 뭐가 들었느냐? 전자와 전자란 것하고 쿼크가 들었습니다. 쿼크. 예. 이제 또다시 확대해서 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여기서는 토마토하고 이제 그 피망이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뭘로 구성되느냐? 원자로 다 돼요. 원자. 분자가 있고 원자로서 그 하나의 원자를 하나 딱 발견했습니다. 원자 안에는 원자 핵이 들었고 핵. 원자 핵이 있고 그 주위에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럼 전자는 그만 다음 장에 설명하기로 하고 원자 핵을 딱 끄집어냈습니다. 아까 원자 핵은 야구장의 지구의 야구장만큼 된다 그랬죠. 그렇게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중성자. 왜 제가 이것을 설명하느냐? 우리가 성경 읽는 게 성경의 포토리딩의 그 가치성과 포토리의 주요성과 포토리의 타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양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자, 원자 핵에는 양성자, 중성자가 있습니다. 물론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나온 사람 이거 미리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활에 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원자 핵 안에 양성자, 중성자를 떼내서 봅니다. 양성자가 또 중성자를 분리해내면은 양성자 안에는 또 입자가 이런 게 3개 있습니다. 양성자 안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요거는 연구가 안 됐어요. 양성자까지만 했지 양성자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걸 못 찾아냈어요. 지금은 찾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소립자. 요거는 다운 쿼크 소립자 또는 업 쿼크 소립자. 그래서 중성자 안에 쿼크가 3개, 양성자 안에서 쿼크가 3개. 그 요것을 갖다가 요 전자도 소립자고 양성자, 중성자 안에 각각 3개씩 있는 거 요것도 쿼크입니다. 다음 장.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쓴 모든 물질에는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에는 원자 핵이 있습니다. 그의 원자 곁에 소립자, 전자는 우리 잘 압니다. 전자 때문에 모든 우리가 생활에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럼 원자 핵만 끄집어내면 원자 핵을 끌어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에서는 업쿼크 소립자입니다. 중성자에도 역시 이 쿼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성자, 중성자 안에 있는 소립자하고 전자를 합해서 소립자라 그래요. 소립자. 소립자 기본입니다. 물론 소립자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요거 소립자. 마우스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주에 또는 우리 모든 물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있는 분포되는 기초가 소립자입니다. 소립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중요성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 우리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아인슈타인 압니다. 그럼 코페르니쿠스는 조금 고등학교 이상 나오면 압니다. 상대성 이론 역시 아인슈타인과 그 양자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 내놓은 학문입니다. 자,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말하냐? 관측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된다. 관측이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눈으로 뭘 보는 걸 갖다가 우리 관측이라고 그래요. 관측. 눈을 끄고 쫙 안 봅니까? 이 상태를 관측이라. 비단 오늘 포토 리딩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것까지 합해서 말합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에 뭔가 있다 그죠? 눈으로 보았을 때 뭔가 하나의 덩어리가 있다 이죠. 그래 관측에 눈으로 보았을 때 존재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 빛, 자 빛은 하나님의 본연의 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두 가지 창조가 있죠. 첫 번째 빛이 있고 그 다음에 해, 달, 별의 빛이 있습니다. 이 오늘 두 가지가 다 우리가 포토리딩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빛은 에너지의 작은 덩어리입니다. 빛, 에너지의 작은 덩어리다. 빛이란 건 힘을 얘기합니다. 힘이 모든 우주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빛은 에너지, 힘의 덩어리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하고, 코페르니쿠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관측할 때, 사람이 볼 때에 파동이 쪼그라들어서 입자로, 파동은 안 보입니다. 점점점 그 파동들이 하나의 점으로 나타난다. 언제 볼 때에 요게 중요합니다. 포토리딩은 관측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을 관측하는 겁니다. 포토리딩은. 그래서 제가 PM 독서법 포토리딩 설명할 때에 글씨는 보지 말란 그럽니까? 전체 바운다리를 크게 보라. 관측할 때 성경 문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 안 보이지만도 그 속에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소립자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관측할 때에 이렇게 역사한다. 입자라 여기서는 하나님 물리적으로 볼 때는 입자라 하지만 또 하나님께 역사하는 게 역사. 내가 성경을 포토리딩 하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 역사란 것은 뭡니까? 일이 일어난다 이죠. 일이 우리가 알 수 없는 희한한 일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이죠. 인간에 의해서 위치 관측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에게 어딘가 한 곳에 발견된다. 이거 제가 이 페이지로 다 적어서 양자론 책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에 의해서 빡 보았을 때 뭐가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 자, 아인슈타인이나 코펜하겐의 이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달은, 하늘의 달은 관측에 의해서 볼 때만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관측이란 것, 포토 리딩 한다는 것, 그만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성 이론, 에너지는 에너지란 건 안 보이는 거지요. 질량을 가진 물질을 만드는 양. 에너지가 우리가 보게끔 만질 수 있는 그런 거 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 이죠. 그게 에너지와 물질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양자론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질량과 에너지. 그래, 질량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덩어리죠. 에너지는 같은 것이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겁니다. 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안 나옵니까? E는 mc 자성. 요거 에너지입니다. E는 에너지. M은 뭡니까? 질량 아닙니까? 아주 이 공식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우리가 상상도 바로 안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 보이는데 다시 한번 질량은 에너지다. 에너지는 질량이다. 우주는 전부 다 에너지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 창조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빛의 에너지 찾는데 그것이 내가 관측했을 때에, 볼 때에, 포토리딩 할 때에 뭐로 보입니까? 물질로 보인다. 물질. 다시 말하면 역사한다 이죠. 눈에 안 보이도 역사는 일어나는 거라요. 에너지는 마지막 줄 에너지는 물질을 만드는 바탕입니다. 우주에 에너지가 없으면 물질도 없어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보는 해달, 별, 천체 모든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힉스 입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립자 중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까는 기본 입자는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 안에 있는 쿼크까지 했는데 힉스라는 사람이 재창인가 힉스라는 사람이 발표했습니다. 1964년도에. 질량이 뭐냐? 눈에 보이는 덩어리 얘기합니다. 우리는 포토리가 안 보이는 덩어리까지 얘기합니다. 물체를 움직이기 어려운 물체가 안 움직였을 때에 그 질량이 부여되는 거래요. 움직이면 질량이 없다 이죠. 그래 요 실험하는 것이 아까 LHC라는 스위스 제네바 연구실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합니다. 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립자, 양자 물리학이 힉스 입자가 힉스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래서 힉스 입자라고 붙였습니다. 힉스 입자가 없다면은 이 우주에 힉스 입자라는 것은 우주에 꽉 찼습니다. 꽉 차가 있어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잡히지도 않고 맛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도 힉스 입자가 없다면 이상체라는 존재도 없어요. 힉스 입자가 있기 때문에 내라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물체가 구조라는 것은 덩어리를 유지되는 것은 진공에 힉스 입자가 꽉 차 있다는 덕분이다. 힉스 입자가 없다면 나는 무한의 빛의 속도로 날아다니기 때문에 덩어리가 없어요. 힉스 입자는 무한의 빛과 같은 광속으로 움직이는 소립자는 막 돌아다닙니다. 얼마나 빠르냐? 햇빛 광속도와 같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우주 공간에서. 그런데 그것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힉스 입자입니다. 힉스 입자는 공간에 꽉 차고 있기 때문에 빨리 못 가게 딱 스톱하고 손을 딱 대면 그것이 못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라요.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힉스 입자가 없으면 나라는 존재도 없고 지구도 없고 대한민국도 없고 사과도 없습니다. 소립자들은 광자와 광자라는 것은 빛을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질주합니다. 소립자들은 햇빛과 이런 것을 하고 빛과 끊임없이 얼마나 빠르냐? 광속도로 움직인다. 광속도. 빛은 얼마나 갑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인가. 그렇게 우리도 힉스 입자면 그렇게 빨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힉스 입자가 우주에 꽉 차 있다. 힉스라는 사람이 발견하는 그 입자가 우주에 꽉 차가 있으므로 저항을 받아 물체로 유지됩니다. 저항을 받아서 우리가 몸뚱아리 있어 움직이거든요. 저항을 받게 되면 바위가 있고 나무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있습니다. 자, 힉스 소개합니다. 피터 힉스, 이름이 피터 힉스인데 영국 사람이고 1964년도에 힉스 입자를 발표했습니다. 힉스 입자는 신의 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입자입니다. 신의 입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거거든요. 그게 신의 입자. 자, 물질이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양자와 중성자와 전자를 요걸 갖다 소립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의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설명한 거 소립자들 가운데
소립자들 가운데 밑에 봅니다. 밑에 소립자들 가운데 힉스 입자가 운동을 하면 질량이 없던 소립자들이 질량을 가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공중에 소립자는 하나도 안 보여요. 꽉 차가 있습니다. 힉스 입자고. 근데 힉스 입자가 움직이면 뭐 나타나요. 별도 나타나고 해도 나타나고 사람도 나타나고 호랑이도 나타나고. 힉스 입자가 움직이면은 그것들이 빨리 질주하던 그 모든 소립자들이 딱 멈춰보니 그 눈에 보이. 그래서 다른 관측했을 때만 보인다. 아인슈타인과 코펜하겐이 얘기하는 건 그것입니다. 볼 때만 있지 그렇지 않은 데는 없다 이죠. 그다음 우리 이제 성격으로 돌아가서 이 양자 물리학에서만 소립자. 자, 말씀 뭡니까? 말씀 피다입니까? 우리 부인하지 못하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사람들이 빛이라 그래. 생명이라 그래. 우주 공간에 뭐가 있습니까? 빛. 태양의 빛도 있지만도 하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우주 공간에 꽉 차가 있습니다. 아까 힉스에서 신의 입자란 거리. 신이 꽉 차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소립자와 힉스 입자. 소립자라고 했지요. 원자 핵에 있는 거. 근데 힉스 입자는 신의 입자다. 하나님이 주신 거 한 것이 사람이 뭐 만들고 하는 거 아니죠. 소립자와 힉스 입자의 사이에는 대부분 공간입니다. 전부 우주는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에 힉스 입자와 소립자는 아주 조그마한 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큰 일을 하는 거. 이 공간에 그거는 빛이 있다. 이 빛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 무지개 보면요, 빨주노파면 나타나죠. 빛이 곧 우주입니다. 빛이 곧 우주입니다. 아까 빛은 뭐라 그랬죠? 에너지라 그래요. 에너지는 뭡니까? 물질입니다. 태양빛과 하나님의 본연의 빛은 에너지의 근원. 그 에너지를 통해서 모든 삼라만상이 창조되어졌거든요. 만들어졌거든요. 이 빛은 우리 뇌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토링 할 때는 미리 준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심호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가장 아름다운 곳을 가 편히 쉬고 또 성경을 펼 때에 그 빛을 마음의 눈으로 먹는 거거든요. 빛을 마음의 눈으로 내가 받아 내 집어넣는 역할이 포토리딩이거든요. 포토리딩 할 때에 하나님 본연의 빛 그것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뇌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송과체 연습을 태양시 하라는 거예요. 그건 자연의 빛을 또 이양. 두 개 다 하는 겁니다. 자, 밑에가 태양빛으로 우리의 뇌 속에 송과체를 자극해야 합니다. 태양빛으로. 그래서 송과체 훈련. 아침에 해가 뜰 때 그걸 보는 거, 몇 초 보고 또 몇 초 감고 잔상을 연고. 송과체 자극으로 말씀과 보는 것이 뇌. 송과체 자극으로 성경 뒤에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포토리가 내 머리로 들어옵니다. 우뇌에 각인되면은 오른쪽 뇌에 각인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그래서 심호흡도 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포토리딩은. 그냥 단순히 문자를 제가 사람들이 자고 처음에 문자만 따지고 글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의를 합니다. 자, 왜 포토리딩하고 이거 소립자, 그래 양자 물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뗄래야 뗄 수는 중요한 것인가? 아인슈타인과 코펜하겐의 예를 아까 들었지요. 그다음 또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 다시 정리합니다. 관측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관측 봄으로 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의 빛을 있다고 봄으로 해서 그 빛은 내 머릿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이 관측입니다. 그래 다른 볼 때만 있다 그랬습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코펜하겐도 그러면 내가 볼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관측에 의해서 존재가 결정한다. 관측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더라. 하나님의 관측이,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식 집중했을 때 빛이 있었고 달도 있고 해와 달, 별 모든 게 있었습니다. 빛은 에너지의 근원이고 코페르겐 인간이 관측할 때에 입자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보인다 이거죠. 입자로 된다. 이건 보인다 이죠. 관측했을 때에. 김상원 씨가 쓴 워찍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겁니다. 볼 때에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우스 그리스 인간인데 글씨가 잘 안 되네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요 김상훈 씨는 워칭이라는 책이 있어요. 1, 2권 있고 그 다음에 또 리듬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양자 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고 코페르겐이 얘기하고 보호가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워칭이란 것은 뭐냐? 보는 거 아닙니까? 워칭. 관심을 가진다. 관측했을 때의 모든 우리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성경을 관측합니다. 성경을 포토리딩 하거든요.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눈을 CG로 보는 것은 멍청하게 봅니다. 자는 것도 아니고 깨있는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포토 사진 찍을 때에 내 속에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이 내 머릿속에 실제로 들어오는 거라요. 들어온다라고 내가 믿고 관심을 의식을 집중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그리고 코페르겐이나 아인슈타인인 거죠. 관측이란 말이죠. 관측했을 때에 뭐가 있는가? 역사가 일어난다. 존재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관측할 때. 그러니 남들이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이 실제로 포토링 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어나고 있어요. 상대성 이론 봅시다. 상대성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발표한 거예요. 에너지는 질량입니다. 성경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 빛과 생명과 사랑은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한다 이 말은. 질량을 가진 물질을 만들려면 내 속에서 역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실제로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이 내 속에 오른쪽 내 잠재 의식 내 많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고 이상구 박사가 말한 대로 치유가 일어나고. 더 큰 거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제가 적어놓게 한번 찾아보세요. 2장입니다.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을 찾아보시고 여러분들 묵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 포토리딩 요 뜻을 알고 포토리딩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사는 내 욕심으로 내 의지로 내 교회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는 데 따라가는 겁니다. 완전히 피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 사랑이 내게 들어오면 그렇게 사라져요.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전도 이 다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절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질량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다. 성경 속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역사할 때 그 질량으로 표현하면 같은 거라요. 그래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포토리딩입니다. 내게요. 그래 포토리딩 효과. 포토리딩은 우주의 빛과 하나님의 본인의 빛을 우리 뇌로 받아들여서 내 영혼과 DNA에 변화를 줄 수 있다. 포토리딩을 계속 하다 보면 소립자들의 역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또 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므로 감개무량할 뿐 아니라 기도응답이 되죠. 기도가 되지요. 기도응답이 되지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행복해지는 신앙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이게 양자 물리학을 알고 가면 그냥 돼요. 이것을 여러분이 계속 리피트 하시고 그때 포토링 해보세요. 의식 집중입니다. 의식 집중. 다시 한번 의식. 죄송합니다. 이거 마우스가 글씨가 안 나요. 의식에 집중하세요. 모든 하나님 빛과 생명과 사랑이 내가 성경을
책장을 넘길 때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집중하면서 포토링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속에 얼마 가지 않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체험을 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